우리 대한민국의 현대로템과 독일의 KMW 등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올해 초부터 오랜 시간을 끌어온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사업 선정. 그 결과가 드디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K2 전차가 전통의 전차 강국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와 맞붙어 화제가 된 이 대결의 승자가 K2가 될 것으로 전망돼 폴란드에 이은 또 다른 방산업 잭팟이 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랫동안 망설였던 노르웨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현지화 전략. 스칸디나비아의 겨울도 공략한 K2의 위험을 한번 느껴보시지요. 최근 현대로템에서 우리 육군에 보낼 예정이었던 K2 24대를 노르웨이로 보낼 것이라는 노르웨이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 폴란드에서 수주한 K2 물량이 너무 많아 우리 군에 배치되기로 했던 물량 중 일부가 폴란드로 가도록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왔기에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언론의 이러한 보도는 다행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현대로템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수출할 예정인 K2는 현지 요구에 맞게 개량한 거라 우리 군이 쓰는 K2와는 별도로 생산해야 해. 우리 군이 쓰기로 했던 K2를 노르웨이로 보낸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노르웨이의 K2 24대를 내년 여름 안에 우선적으로 인도하는 방안을 현대로템이 제시한 건 사실인데요. 이달이나 다음 달 중 계약 성립 시 24대를 포함해 K2 총 72대가 노르웨이에 수출돼 한화로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앞서 노르웨이에 수출할 K2는 국내에서 쓰는 K2와 다르게 개량된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을 따라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고 고위도의 겨울이 길어 눈이 많이 내리는 국가입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러시아 등 인접한 다른 나라들도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리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 스키 부대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 노르웨이 및 인근 지역에서의 군사활동에 있어 설원과 산악지형 산림에서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냐 여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전차나 장갑차 등 차량의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요. 바로 그 점을 노려 특화한 것이 K2의 노르웨이 버전인 K2NO입니다. K2NO는 55톤인 기존 K2와 달리 6톤이 더 나가는 61톤의 중량을 자랑하는데요. 이는 방어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장갑을 더 두껍게 하고 원격제 여식 기관포 등 첨단 장비들을 대거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K2NO의 경쟁 상대인 KMW의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44구 경장인 기존 레오파르트 2의 주포를 무려 11구 경장이나 늘리고 장갑도 더 튼튼한 걸로 바꿨는데요. 사격 통제 장비까지 최신형으로 교체한 결과 기존 레오파르트 2보다 12톤이 늘어 이쪽은 무려 67.5톤이라는 무시무시한 중량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가 K2NO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가 우리 K2NO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이 맞붙은 곳이 서유럽의 넓은 평원이 아닌 북유럽의 험준한 스칸디나비아 산맥이었기 때문이지요.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를 포함한 레오파르트 2 시리즈 전차들은 서유럽의 평원 지역에서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는데요. 원래 50톤대 중량이었던 레오파르트 2는 1500마력 엔진을 장착했고 이는 2A7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중량은 70톤에 가깝게 되었는데 엔진 성능은 거의 그대로라 기동성은 줄었다는 건데요. 평원 지역에서는 전술이나 무장 등으로 줄어든 기동성을 커버할 수 있지만 눈이 쌓인 산악지대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중량이 무거워지면 차량 궤도가 땅바닥에서 받는 압력인 접지압이 증가해 속도가 느려지는 건 물론 잘못하면 전도나 전복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지형에서도 이런데 눈이 잔뜩 쌓인 곳에서는 어떨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똑같은 1500마력 엔진을 쓰지만 무게는 6.5톤 가벼운 K2NO는 기동성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데요. 올해 초 노르웨이 현지에서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와 함께 치렀던 설원지대 주행평가에서 동시에 나란히 출발한 K2NO는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를 따돌리며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 눈이 쌓인 설원 위에서 지그재그 모양으로 회피 기동까지 선보여 노르웨이 육군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런 우수한 기동성 외에 매복 작전에 활용하기에도 적합하다는 점 또한 산악과 산림 위주인 노르웨이 자연환경에서는 아주 큰 장점입니다. K2NO 차체에는 유기압 서스펜션이 장착돼 있어
일반적인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전차들과 달리 차체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를 활용해 고지대에 매복해 있다 저지대의 적들을 타격하거나 반대로 공중의 적 헬기나 드론 등을 요격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동성과 다양한 작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도 중요하지만 병기에 있어 가장 기본은 역시 화력. 이 화력에서도 K2NO는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에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2NO도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처럼 55구 경장의 활강포를 주포로 장착했는데요. 이 주포는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CN08로 신형 K279 날개 안정식 철갑탄을 사용 시 초속 1800m의 속도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 속도로 발사된 탄은 2km 떨어진 아변균 질강판 750에서 800mm를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차세대 전차로 내세운 T-14 아르마타도 뚫을 수 있는 수준이라 CN08은 현존 최강 전차포라고도 불립니다. 같은 크기의 활강포를 쓰는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는 DM53 날개 안정식 철갑탄 사용 기준 초속 1750m로 발사가 가능해 발사 속도에서부터 K2NO에 다소 밀리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탄의 위력도 다소 떨어져 같은 거리에 있는 RHA를 700에서 760mm 밖에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능 면에서 우위에 있는 K2NO는 가격 경쟁력도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를 압도하는데요.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의 대당 가격은 독일 연방군 납품가 기준으로 한화 200억 원, 노르웨이 현지 면허 생산과 기술 도입 등으로 인해 실제 납품 가격은 이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K2는 한국군 납품가 기준 대당 80억 원대로 120억 원이나 싼데요. 장갑이나 각종 장치 개량 등을 반영해도 100억에서 13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측을 배려해 현대로템이 K2NO를 노르웨이 현지에서 조립하고 전차 타워도 노르웨이에서 장착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영하 20도 이하의 혹한에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히터도 장착할 예정이지요. 이렇듯 여러 부분에서 우리 K2NO가 우세를 점하고 있어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수주는 빨리 결정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상과 달리 노르웨이 정부의 결정은 현 시점까지 미뤄졌는데요. 이는 노르웨이 현지 상황을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그동안 주력 전차로 레오파르트 2A4NO 등 독일의 레오파르트 시리즈를 주로 써왔는데요. 전차부대 출신이 주를 이루는 노르웨이 퇴역 군인 단체는 레오파르트의 후속 기종인 2A7 플러스 도입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또한 군수 보급 시스템이나 전차 교육 훈련도 레오파르트 시리즈에 맞춰져 있어 K2NO 등 다른 전차를 도입하면 이를 바꿔야 하는데요. 현지 평가가 이뤄지면서 여론은 K2NO 도입으로 반전됐지만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노르웨이는 우리 K2NO에 대한 호의를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나타냈는데요. 2월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국방교류와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그 뒤 수차례 미국 언론인 VOA 등을 통해 국방부 차원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규탄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도 아닌 걸 생각하면 북핵에 대해 직접적인 규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와 함께 K2NO에 대해서도 전차 도입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르웨이 국방부의 태도와 발언은 사실상 K2NO를 차기 전차로 점 찍어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요. 실제로 노르웨이는 K2NO 외의 다른 한국 무기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노르웨이 최대의 방산업체인 콩스버그가 한화디펜스와 K239 천모 다연장 로켓 시스템 발사대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콩스버그는 천모 발사대를 이용해 자국산 대함미사일인 NSM을 발사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콩스버그의 활용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화디펜스는 NSM 개조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콩스버그는 천모 외의 레드백 장갑차도 구매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잘하면 호주만 아니라 노르웨이에도 레드백을 수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노르웨이 방산업체인 남모도 한국 방산업체와 손을 잡으려 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특히 현대로템과 K2 전차용 탄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해 업계의 대대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계약은 K2NO 탑재용 120mm 탄약 개발을 골자로 한 것이라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가 사실상 K2NO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남모에서 공기탄으로 첫 번째 테스트샷을 생산한 상태라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이 엎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남모는 K2와의 호환성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현재 비축한 120mm 전차 탄약 통합 작업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K2용 탄약 외에도 현대로템과 함께 프로그램 가능한 폭발 장치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노르웨이 차기 전차로 K2NO 확정 시 또 다른 방산 잭팟이 터질 것으로 보이네요.